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7천만 원가량을 결제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고려대 교수 12명 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2016년부터 4년간 221차례에 걸쳐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중징계 대상이 된 12명의 교수는 당시 경영대 교수였던 장하성 대사를 비롯해 경영대 교수 등과 기획예산처장 등 주요 보직을 지낸 교수들입니다. 이들은 결제 금액을 낮추려고 법인카드 2장을 이용해 쪼개기 결제도 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이 세대 간 갈등이 생기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특공의 경우 전체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이 아님에도 30대 후반에서 40대 불만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 신혼부부 특공의 경쟁률은 더 올리고 혜택에서 제외된 40대 수요자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동산 중개인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례에서 보듯 기존 세입자가 인근 전셋값이 올라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새 집주인은 잔금 납부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쯤 입법 예고하고 12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홍남기 부총리 집 매매 문제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달 말부터 추진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년여간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 분야 과징금 부과 감경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9월까지 이스타항공은 총 7회에 걸쳐 27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 2천만 원으로 부과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항공만 유독 10여억 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며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고용주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16일 포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06위에서 올해 1위로 1년 만에 급격히 순위가 올랐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는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LG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브스가 해당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7년 삼성전자는 65위를, 2018년엔 76위를 기록했습니다. 포브스는 58개국 다국적 기업 직원 16만 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7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최종 명단에는 45개국 750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SK텔레콤이 티맵 플랫폼, 티맵 택시 사업 등을 추진해온 모빌리티 사업단을 분할해 연내 티맵 모빌리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섭니다. 티맵 모빌리티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초협력하며 생태계를 키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SKT와 우버는 택시 호출과 같은 이헤일링 공동사업을 위한 합작회사를 내년 상반기 설립키로 합의했습니다. 박정호 SKT 사장은 글로벌 최고 기업인 우버와 함께 고객들이 이동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행복한 삶을 누릴 시간으로 바꾸고 어떤 이동수단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가 의료정보 솔루션 전문 기업인 헬스허브와 손잡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헬스허브는 국내 영상의학 원격 판독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업계 선두주자로 AI 기술을 접목한 의료 영상 저장 장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KT의 ICT 플랫폼 역량과 헬스허브의 원격 판독, 의료 AI 솔루션 역량을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KT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와 유전 정보를 연계한 고객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관례 노비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오전 구두 논평을 통해 진 장관이 어떻게 5억이라는 거금을 신생펀드에 투자하는 데 확신을 갖게 됐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손해중 상당액을 판매사들에서 선배상하는 이례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관련은 없는지 국감장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당일 북한군이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해 이 씨를 수색 중인 우리 측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통신선은 가동하지 않았지만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 남북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측은 남북 간 통신망이 모두 끊겼다며 이 씨 수색 구조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씨 피살 엿새 뒤인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실종 직후부터 북한과의 통신이 가능했고 이 씨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